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여러 강사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이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어, 오늘 그 주제에 맞게 또 날이 너무 좋으니까 시한 구절 또 좋은 에세이 같은 거 책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요즘 책들하고 사실은 좀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 듣고자 하고요. 오늘 좋은 강의 듣기에 앞서서 우리 먼 길 다녀오신 우리 원장님 고생하셨는데 연이틀을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꼭두 새벽에 저기 대구를 두 번씩이나 다녀오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거기는 춥던데 낮에는 또 따뜻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비전을 부르는 책방인데 우리 김진아 본부장님 제가 아까 체크를 못했는데 여기가 이 한계선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조금 왜냐면 이거 줌 저기에서 유튜브 올라가면 이게 좀 짧더라고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책방 이 봄 소식과 함께 정말 살랑살랑한 꽃잎 넘기듯이 책장도 넘겨가면서 우리 지식을 좀 같이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달에 정말 우리 15분 미꿈씨 특강했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제목을 따가지고 강의 2시간짜리 강의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꿈씨 강의 안 하신 분들 무조건 다 신청하셔가지고 줄 서세요. 미꿈씨 강의부터 이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모신 강사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소녀같이 여리여리하세요.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강의 내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 이력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디지털 튜터 협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그 AI 튜터 전문가로 그리고 또 동기부여 비저닝 전문가로 활발하게 아주 활동 중에 있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우리 교육운영본부장님으로 또 계시는데 저희 강의를 위해서 또 운영해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강의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강병찬 연구원님 또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시고, 네. 오늘 송치수 본부장님이 멋지게 만들어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으로 찾아뵌 게 아니라 김진아 강사로, 네, 제가 이 천직으로 삼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로 찾아뵙게 됐고요. 또 하나 올해 1월부터 천직으로 또 플러스 추가된 게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교육운영본부장.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은요, 제가 비전을 키우는 책방이라고 책을 통한 강의 준비와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혜진 연구원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하셨죠. 책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책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활용하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강의 준비를 어떻게 했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서 인생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활용을 해서, 강의할 때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강사교육진흥원 회원 역량 강화 무료 특강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 감사해요. 네. 오늘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네, 좀 목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강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이틀은 관전 포인트라고 했지만요. 관전만 하셔선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습까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속에서도 내 인생, 내 강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내 업무나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닉네임이 더 진심이에요. 그래서 진심에 진심을 더하다. 그 다음에 제가 김씨니까 김을 붙였어요. 그래서 더 진심 팀으로 네, 제가 최종 닉네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는데 길진 않아요. 아주 짧게 담았어요. 제 프로필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김진아라는 사람의 비전, 그 다음에 김진아라는 강사의 비전. 이거를 놓고 보실 때 사람은 본인, 우리 스스로 셀프의 비전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진아라는 강사의 비전을 놓고 보셨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신 업무와 활동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을 키우는 책방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책을 통한 강의 준비, 그다음에 책을 통한 자기 개발, 그다음에 마지막 실습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김진아라는 사람과 강사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거기에서 각자에게 꽂히는 메시지나 인사이트들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의 강의를 김진아라는 강사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두 번째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오늘의 강의가 과연 어떤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주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개의치 않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나 파워가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의에 녹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뭐냐면 3월 초에 다리 철심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지금 또 다리 깁스를 하고 있고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리도 지금 부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분명하게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에너지나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가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가 담겨 있다. 네네네. 강명차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장에 좀 긴급하게 컴플레인 건이 사실 발생해서 갔었거든요. 컴플레인 건이면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네. 그 현장에서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해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고맙다고 할머니께서 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서 우셔서 저도 막 같이 울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번 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전 책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오늘의 이 강의를 듣고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강의,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나 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키워드로 뽑은 거는 이거예요. 아래 세 가지. 더 진심,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강의에서 주요 그 키워드로 뽑은 것은 진심과 연결과 확장인데, 우리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우리 회원분들은 과연 어떤 키워드로 마음속에 세 가지가 들어오시는지 정리하시면서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을 키우는 책방, 더 진심 킴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네, 김진아, 더 진심 김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라는 사람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DIY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똑같이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강사의 프로필이나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거를 먼저 첫 페이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려요. 근데 그 강사 프로필은요, 짧게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서 그냥 바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치 않거든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이게 더 중요해서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산증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남다른 에너지, 꿈을 향해 항상 도전하는 열정, 그 다음에 넘어져도 결코 주저앉지 않는 오뚜기. 네.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네.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제 자신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런 강의나 강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인생 철학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중심 철학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진심은 언제 어디서든 통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또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바로 그 메시지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달 뒤? 어떤 분들은 1년 뒤? 아니면 정말 몇십 년 뒤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왜 10대 때 공부할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뀌고 아내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던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직접 경험하면서 몇십 년 지나서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저의 김진아라는 사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진아라는 네, 강사 그리고 김진아라는 교육운영본부장에 대해서 좀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만나서 그다음에 진흥원 원장님을 만나서 멋지게 완성된 프로필이에요. 되게 막 엄청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기획과 그다음에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을 활용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인생 책이 있어요. 이 Y 책인데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미꿈실에서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Y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고 이 대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 바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나만 아는 특제 소스나 비밀 레시피는 없어야 했다. 내 비전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자신의 Y를 발견하고 하는 일에 Y를 적용해 이익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저라는 사람의 Y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박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를 위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요런 이력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아까 천직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렸던 김진아 교육 운영 본부장의 원픽의 구절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더 중에는 조직을 이끄는 이와 사람을 움직이는 이가 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권력과 영향력을 차지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는 우리에게 열의를 불어넣는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를 따른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른다. 리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른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 열의를 불어넣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열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썼다. 이것을 제가 우리의 Y로 딱 선정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라는 사람이 가장 와닿는 이 한 구절, 그 다음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속한 커뮤니티나 속한 소속 기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와닿는 한 구절, 이걸 가지고 강의 준비,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미꿈식, 이런 강의들도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키우는 책방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이론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막 엄청나게 딱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어빌리티 하려고 이론이라고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서 챕터 1 키워드, 챕터 2 키워드, 챕터 3 키워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회원님들께서 받으시는 그런 키워드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책방과 비전 책방이 있어요. 그런데 김진아라는 강사는 강의 준비할 때 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요. 이렇게 네이버에 책방이라는 뜻을 검색을 해봤더니 국어사전에는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백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뜰 아래 한 편에 지어 기거하게 한 공부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서 강의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네 지금 우리 애기가 엄마 지금 강의하고 싶어 알았어 잠시만요 네 저희 애기가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라도 발견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책과 접목을 시켜서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팁 중에 틈새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만의 책방이 있나요? 혹시 우리 회원분들은 나만의 책방 있으세요? 저는 나만의 책방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비전 책방. 이 제목도 송치수 본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한 거거든요. 비전 책방이 제 책방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책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 서점처럼 아니면 책방처럼 이렇게 갖춰놓는 곳일까요? 공간을 의미할까요? 혹시 나만의 책방이 있다 하시는 분? 나만의 책방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강병철 연구원님, 잠깐 음소거 해제하고 나만의 책방, 어떤 책방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잠깐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제 화면에 보이잖아요. 제 나만의 책방.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뒤에 화면에 줌으로 온라인에 그렇게 책방, 네. 우리 그 강병찬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책방은 공간,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책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나는 나만의 책방이 있다 하시는 분, 우리 송호김 연구원님 지금 마이크 켜셨는데 얘기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음, 네. 예, 저는 컴퓨터를 들고 싶은데요. 아, 나만의 책방, 컴퓨터에 그런 책방이 있는 거죠. 그럼 예, 디지털 책방이네요. 그쵸?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다. 물어보잖아, 모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물어보면서 그런, 컴퓨터와 물어보잖아. 소통하면서, 음, 네네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음, 심심하면 물어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보자면, 강병찬 연구원님은, 어떻게요? 사용하는 우리 실제 공간에 대해서 책방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송호김 연구원님은, 송호김 회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디지털에서 활용하는 도구적인 공간에 대한 책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방은 사실은 마음의 책방입니다. 네. 이 마음의 책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자기계발도 말씀드릴 건데 그 자기계발에 셀프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동기부여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마음의 책방이 요긴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의 책방과 비전 책방, 기획 및 구상이 필요한데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나만의 책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내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책방, 그 다음에 나에게 제일 유용한 책방, 그걸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비전 책방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왜 비전 책방인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자, 비전 책방에 대해서 제가 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비전 책방은 사전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김진아 저만의 것이니까.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만의 것을 만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 책방을 그래도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삶의 의미를 찾고 비전을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을 찾았어요. 비전에 대해서 비전 책방을 검색을 했더니 삶의 의미를 찾고 비전을 만드는 법이 나왔는데 이걸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같이 나눌 주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비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연관으로 해서 검색창에 뜨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무소 구슬 책방 구슬 깨는 실이라는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무소나 주민 모임에서도 이런 책방을 활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나중에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할 때 여기에 접목시켜서 강의 출간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도 확장이 됐어요, 저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으나, 뭐가 나왔어요? 나와 맞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좋은 기회로 연결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전 책방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비전 책방이 있나요?는 제가 질문해서 여쭤봤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비전 책방이 있었나? 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비전 책방은 무엇일까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만의 비전 책방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없죠? 네. 그러면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나만의 비전 책방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실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같이 함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비전 책방 기획 및 구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키우는 책방에서 책을 통한 강의 준비 제가 챕터에 넣었죠. 자, 챕터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 키워드, 챕터 2 키워드, 챕터 3 키워드는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회원분들의 몫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챕터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통한 강의 준비요. 사전 준비 노하우가 있는데요. 제가 7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 본인들이 준비하고 계시면서 사전 준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방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었네? 나한테도 적용해 볼까? 또는 나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거 새로운 시도네. 한번 다음 강의 준비 때 해볼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 탐색을 합니다. 지금 오늘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제목은 그거였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또 침범을 해가지고. 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비전을 키우는 책방이죠. 네. 비전을 키우는 책방, 책을 통한 강의 준비와 자기 개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관련 주제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사전 탐색을 해서 관련 주제를 서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도서관에 가서 관련 주제에 관한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고 몇 권이었죠? 한 20권, 30권을 쫙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꽂히는 거 하나 뽑아가지고 또 찾아보고 꽂히는 거 하나 뽑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서점에 가서 관련 주제의 책을 서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옥임 회원님께서는 디지털 책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런 온라인 전자책 이걸 활용해서 관련된 주제의 책을 다 서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일단 찾아놓습니다. 사전 조사 및 탐색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맞춤 선택을 해요. 관련 주제의 책 중에서 나한테 정말 적합한 거, 그 다음에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냅니다. 선별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고, 1, 2, 네, 이게 번호가 잘못돼서 채팅창에도 남겨주셨군요. 네, 번호는 오타는 잠시 눈 가리개로 가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 강의와 맞는 문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동기부여. 강의 준비에 대한 셀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책 중에서 찾은 문구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한번 필사를 해보시거나 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다가 그 중에서 강력하게 꽂히는 메시지나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따로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 준비를 PPT나 교환을 만드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혹시 난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질문 시간도 있고요. 그러면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한번 체킹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 강의 준비에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디에다 이 부분을 넣을지, 이 문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을지에 대한 것들을 넣는 겁니다.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목차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목차를 먼저 구성을 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편해. 그러면 목차를 먼저 구성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이것보다 스토리텔링 먼저 하는 게 편해 하면은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 회원분들께 적합한지는 해보셔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럼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그렇게 그 내용들을 토대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한번 쭉 작성하다 보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어떻게 되면 정리가 정말 머릿속에 쫙 돼요.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스토리텔링하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서 구성을 다 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PPT 제작이 더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순서 바꾸셔도 돼요. PPT 제작을 하면서도 정리가 되고 내용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쵸? 많이 해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PPT 제작을 하시면서 요건 여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책을 통한 강의 준비할 때에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꼭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쌓아놓는 거. 이 애프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으로 공저로 책 출간한 책이거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책 출간됐을 때 당시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쓴 책이지만 그래도 이 사전 준비를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구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PPT를 제작하고 내용들을 담아서 강의를 준비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네, 책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김진아가 가장 와닿는 한 구절 있잖아요. 이거는 제 인생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Y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강의 준비나 강의할 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아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 다음에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꽂히는 메시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속해 있는 위치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어쩔 때는 3페이지의 문구가 꽂혔는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책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33페이지에 꽂히네?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활용했던 책들과 이제 활용한 사례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이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네. 그래서 이 책의 이 소개 페이지거든요.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문장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그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긴급 세미나.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막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선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각자 받는 인사이트들을 이제 같이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이제 준비하시거나 강의 진행하실 때 이렇게 책을 요긴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또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리해서 이렇게 카드 뉴스로 미리 캔버스에서 그냥 한 거거든요. 미리 캔버스 템플릿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템플릿에 그냥 제가 텍스트나 이런 거 이미지 조금씩만 변경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 이거 막 엄청나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김강사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인스타에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렸냐? 이렇게. 오늘의 진심 메시지. 김강사의 1일 1 진심 해가지고요. 네, 이거는 김미경 강사님의 마음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어,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성장할 때 소리를 낸다. 몸이 자라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음이 크는 마흔의 사춘기에도 소리를 낸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 중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마흔이라는 나이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 그냥 마흔이라는 거를 그냥 사용했을 뿐이지, 타이틀로 사용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연령에 따른 그런 수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소리는 어떤가요? 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마지막에 온갖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마음이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풋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와닿는 한 구절을 이렇게 뽑으면서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웃풋. 그 문구들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SNS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저만 동기부여하거나 인풋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같이 함께 아웃풋이나 인사이트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공유를 하는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강의 제안을 받아서 강의 일정이 있어서 강사로 활동하는 강의에도 활용을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했죠. 김강사의 1일 1진심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잖아요. 인스타에다가. 그건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강사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SNS에다가 후기 같은 거 남기시잖아요. 그것 또한 그 강사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 강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그 진심이 통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강의 하나 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원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2월 18일 날에 나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식 15분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15분. 단 15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아까 제 인생책이라고 말씀드린 Y책,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책을 활용해서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강의를 보시고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강의에 대해서 연결되고 확장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책을 활용해서 강의 준비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인사이트도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명확하게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강의 준비하는 것도 좀 수월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경우에는 책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아, 더 진심킴, 김강사가 어떻게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해요 라고 하는 의견들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세요. 자, 제가 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 방법 및 노하우를 써놓은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페이지 볼 때 가리게 하는 팁, 눈 가리게 하는 팁.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탐색입니다. 나만의 인생책 찾기. 자, 나만의 인생책 있다 하시는 분들 1번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1번. 나는 나만의 인생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나는 아직 나만의 인생책이 없다 하시는 분들 2번. 우리 강명찬 연구님 몇 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많이 있네요. 네. 아, 우리 네, 영어 이름이어가지고 양은진 회원님이실까요? 네. 아직 나만의 인생책이 없다라고, 양유진. 네, 죄송해요. 양유진.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네. 양유진, 우리 회원님께서는 아직 나만의 인생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같이 오늘 한번 찾아보는 방법, 네, 같이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혜진, 연구원님, 강명찬 연구원님, 네, 최영미 회원님, 박미숙 연구원님, 네, 다들 있으시네요. 강병창 연구원님은 66권이나 되시는구나. 그렇군요. 네, 성경책 포함해서 66권.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과 함께 경북을 다녀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인생 책을 찾아보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시간을 딱 이제 일정을 한번 빼주세요. 한번 빼주시고 나만의 인생 책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나만의 책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비전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것을 나의 강의나 아니면 나의 업무나 내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한 거. 요렇게 연결해서 확장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순서 아시겠죠? 흐름. 네. 의식의 흐름 말고 제가 말씀드린 흐름. 네. 이 흐름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만의 인생책을 먼저 찾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맞춤 선택을 합니다. 분야별로 인생책을 찾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확 와닿으실까요? 분야별로 인생책 찾기?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예요. 실행 동기부여. 그러니까 나는 좀 잘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실행에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는 거고, 동기부여가 필요해 하면 그 동기부여 분야에서도 책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일에 관해서 이 책이 필요해 하면은 그 일에 관한 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분야별 인생 책이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리고 가장 와닿은 구절 읽어드린 책은요, 제 업무에 관련된, 분야 인생책이에요. 그게 제 중심 첫 번째 책이고요. 원픽. 그 다음에 제 일상의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 있어요. 어떤 하루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분야별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어떤 하루라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TO 여보, TO 나, TO 내 동생, TO 우리 첫째, TO 뭐 우리 아빠, 아니면 TO 우리 원장님, 김순봉 원장님, 아니면 TO 송치수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어떤 하루라는 책이 에세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할 때는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좀 마음의 쉼을 갖는데요. 그럴 때, 이거 나만 보기 아까워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필요할까? 해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TO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그렇게 제가 좀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제 남동생이 그랬어요. 누나 그만 좀 보내. 제 남동생이 그만 좀 보내. 누나한테만 꽂히는 거지. 난 지금 그렇게 와닿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년이 지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강조한 진심이라는 거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라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책에 보면
아이고, 여기 책에 보면요. 아이고, 여기 책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무뚝뚝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그림이랑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딱 한 번큼만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딱 보냈어요. 너무 지혜로운 아내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원래 이제 카톡 보낼 때 뭐냐면요. 단답형. 그래서 제가 막, 제발 좀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하트도 좀 보내주고 이러면 안 돼? 이랬거든요. 이제 이모티콘도 보내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인생책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강의 준비하거나 활용도 하시는 데에도 되게 유용하긴 하지만 자기 개발하실 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기 개발하실 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 인생책이라고 얘기했던 그 Y책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만으로도 강의를 지금 몇 권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서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런 지금 비전을 키우는 책방이라는 강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분야별 인생책을 또 찾아봐서 정리를 했다. 나는 찾았다, 이제. 그러면 나에게 맞는 문구를 찾는 거죠. 인풋. 네. 그래서, 이 책마다 문구가 다르죠. 꽂히는 문구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문구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사진이 편해? 그러면은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나는 SNS에 기록하는 게 편해? 그러면 너무 좋죠. 거기다 기록해 두시고, 아니면 나는 직접 쓰는 게 좋아? 그럼 필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세 가지를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가 실습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요. 책을 통한 셀프 동기부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아시겠지만, 내가 먼저 이게, 이해가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강의 준비하실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셀프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셀프 동기부여를 해서 나에게 맞는 문구를 읽으시면 더 도움이 돼요.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직접 쓰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서 인풋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저처럼. 책을 통한 아웃풋 동기부여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내 주변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내가 이 책을 보는데 오늘따라 네가 생각나더라 하면서 그런 진심을 또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한 셀프 동기부여로 SNS나 이런 데 기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한테 닿을지 몰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인스타를 요즘에 멈춰 있긴 해요. 인스타 SNS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진심 메시지를 계속 올렸었잖아요. 그것을 멈췄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가 되게 친한 동생인데 걔는 SNS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 언니, 왜 메시지 안 올려? 이러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걔가 볼 거라는 거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통화를 종료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나에게도 셀프 동기부여가 되고 그 상대방에게도 셀프 동기부여가 되면서 이런 보람이 저희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의 그 자기 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치 있는 자기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인상 깊은 문구 SNS에 기록을 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SNS에다가 남기는 기록들을 보면서 왜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의뢰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강의 섭외.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책에 대한 인사이트와 책에 대한 역량이 남다르고 관심도도 높네 하면서 오늘처럼 뭐 비전을 키우는 책을 통한 강의 좀 진행해 주실래요? 이런 의뢰들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 독서 모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챌린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협업. 이렇게 함께할 커뮤니티를 찾아서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멋진 커뮤니티 만났죠. 한국강사교육진흥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역량 강화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강의 준비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거죠. 그 같은 키워드와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강사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책을 활용해서 함께할 커뮤니티를 찾아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와 함께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제가 오른쪽에 자기계발 뜻 해가지고 또 사전적 의미 검색한 거 해놨잖아요.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자기 개발은 훈련이 필요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그쵸? 네. 이 또한 훈련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보니까 함께 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커뮤니티를 직접 찾으셔서 함께 하시던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던지. 네.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가족방을 만들어서 우리 막 거기다가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게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둘째가 6살이고. 그러니까 아직 둘째는 입장을 못하고 첫째까지만 입장을 해서 그 단톡방 3명이서 그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좀 공유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중요한 실습이 다가왔어요. 비전을 키우는 책방. 네. 이것도 있어빌리티하게 실습이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막 어려운 실습 아니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강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초반에. 초반에 이 부분 읽어드렸어요. 김진아라는 사람과 강사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성장 스토리랑 같이 함께 연결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강의를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기획했는지. 그럼 세 번째는 오늘의 강의가 어떤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주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 책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섯 번째, 내 인생과 내 강의, 그 다음에 내 업무나 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키워드는 진심이었고요. 진심에 더 진심을 더한다 해가지고 더 진심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연결이었고, 세 번째 키워드는 확장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책을 통한 강의 준비와 자기계발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키워드를 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메시지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챕터 2를 통해서 더 진심, 킴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비전. 자, 우리 회원님들의 비전. 우리 송오김 회원님의 사람이라는 비전. 이혜진 연구원님의 사람의 비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강사니까요. 강사라는 직업의 비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이혜진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사라는 직업의 비전 또는 연구원이라는 활동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책을 활용한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만의 책방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론 비전을 키우는 책방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전 책방인가? 도대체 그게 뭔데? 그리고 나만의 책방과 비전 책방 기획하고 구상하는 거 그거 같이 나눠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상하면 좋을까? 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챕터 4에서 책을 통한 강의 준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준비 노하우 7가지와 실제 강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강의 준비할 땐 어떻게 해보지?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 강의 준비에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것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나는 아직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강의를 나중에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강사가 돼서 강의를 나간다면 이 책을 통해서 강의 준비 어떻게 해볼까? 김진아 강사는 이렇게 활용했다고 하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책을 통한 자기계발에서 자기계발 방법 및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셀프 자기계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셀프 자기계발을 어떻게 나눌까?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디지털이 편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직접 쓰는 게 좋아. 그러면 직접 메모해 주세요. 메모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네. 올리는 건 여기 채팅창에다가만. 우리 단톡방에 말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의 비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활동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만의 책방과 비전 책방을 기획하고 구성해 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을 통한 강의 준비에서 그러면 내 실제 강의 준비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다음 네 번째, 책을 통해서 셀프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요거 지금 한번 간단하게라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찬 연구원님 채팅을 지금 봤네요. 사람을 바꾸실 줄 아는 힘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에 이 네 가지를 다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는 꼭 만들고 간다 라는 거를 한 가지만 딱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써볼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특히 우리 강병찬 연구원님 66권의 인생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채팅창에 써주실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역시 우리 이혜진 연구원님 바로 첫 번째로 써주셨어요.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번호는 제가 아니까, 네. 그 중에서 제 인생책의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이혜진 연구원님께.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받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시면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그럼 몇 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혜진 연구원님 써주신 거 한번 나눠드리면 첫 번째 이혜진 연구원님의 사람이라는 비전과 그 다음에 강사 또 연구원님의 직업의 비전은 성실, 소통, 성장이라고 해요. 역시 저희랑 맞죠? 이렇게 결이. 그래서 이렇게 결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을 통한 현실의 삶 찾기. 현실의 삶 찾기, 요거는 조금 어떤 현실의 삶 찾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책을 읽으면서
그냥 활자로 지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생활에 접목할 줄 알아서 내가 그 생활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썼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 작업이 지금 필요하시네요. 혜진 연구원님은, 그쵸? 네네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는 아직 못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 준비에 적용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다 완성이 되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얘기 소통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현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끊임없는 공부. 네.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한번 얘기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강사라는 직업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우리가 학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바로바로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평소에 일상에서 그냥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일상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순삭이잖아요. 그럼 그 일상에서 틈새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틈새로 이 책을 통해서 저처럼 저 사실 이제 우리가 책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다 완전히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완독하기랑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목차를 보면서 거기서 그때 꽂히는 그런 목차 한 챕터를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구 발췌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 방법, 어, 혜진 연구원님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하나하나 문구도 써보시고 또 그 블로그 잘 하시잖아요. 그때도 또 한번 남겨보시고, 네, 후기 잘 쓰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혜진 연구원님 써주신 거 이제 같이 나누는 동안 강명창 연구원님, 그리고 박미숙 연구원님, 네, 이마롱 연구원님, 김성교 연구원님, 네, 다 잘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다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냥 듣고 있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 이걸 한번 뭐 타이핑해서 적어보는 거랑 그다음 직접 글로 써보는 거랑 말로 같이 소통해보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인사이트나 아니면 거기서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관전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린 건 더 진심이었고요. 오늘 저의 진심이 다 녹아져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진심이 통하셨나요, 오늘?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연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연구원님들, 우리 회원님들,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와 인생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두 번째 제가 키워드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 확장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책 많이 읽으실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기존에 많이 못 읽으시더라도 책을 많이 접하실 거고요. 그쵸? 바로 주변에 다 책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 활동 하실 거고, 그쵸?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기 개발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시간도 자기 개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마지막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의 세 가지를 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채팅창에 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게 와닿았다. 나는 이 키워드로 이 강의를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소감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강의에 적용할 키워드를 꼽는 건데, 우리 같이 써봤잖아요. 더 진심
팀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전 같은 거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나만의 책방과 비전 책방 기획 및 구상해보는 거 써봤고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한 강의 준비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한 자기 개발도 써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사람과 내 업무 활동을 연결시켜서 작성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만의 책방과 분야별 책을 골라보시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나에게 적용 가능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었는지. 책을 통한 강의 준비와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한테 적용 가능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나누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책을 통한 비전을 키우는 책방의 주요 메시지를 내 인생과 내 업무 및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오늘의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저의 미션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질문이나 소감 키워드는 계속해서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다리를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니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활자를 통해서 이렇게 색다른 소통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작은 방에 쌓여있는 책의 먼지를 털고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한테 질문이나 또 이런 거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는 동안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또 소감 한 말씀 듣고 그리고 그 교육 공지사항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숫자를 빼먹어서 오타는 있었지만 되게 구조화가 잘 되고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를 계기로 우리 강사님들도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강의 골자가 이렇게 좀 뼈대를 갖추고 강의를 짜면은 참 짜임새 있게 잘 짜지는구나. 뭐 이거 하나만 배워도 되게 좀 이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강의에 잘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환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를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줄이고 막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지금 바빠갖고 막 다른 거 일을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 되게 좀 짜임새 있게 뭐 내용은 둘째치고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라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 잘 하셨고요. 그리고 강의 안내는 저희가 이제 우리 진화 본부장님이 단톡방에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좀 강의 활동을 하고 싶어. 우리 강의하는 거는 정말 믿꿈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의들 다 이제 뉴스에 다 올려드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좀 성장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무진장 애쓰거든요. 매번 저도 블로그도 이 포스팅 해갖고 막 올리고 예, 사실 정말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강의마다 다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아까 우리 이마루 연구원님 운전하면서 막 열심히 보시더니 지금 또 자리에 딱 이렇게 정착을 하셨네요.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포스팅도 해주시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품앗이가 되고 또 쌓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이런 키워드가 확장이 돼서 노출이 되면서 내 블로그로 이입을 해서 또 내가 블로그에 올렸던 또 다른 블로그도 또 볼 수가 있고 하면 서로 상생하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함께 가자라는 모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 네, 손 놓지
놓지 마시고, 네, 나가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벤트 같은 거 좀 많이 올리는 편이죠.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 강사신문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여하셔서, 이번에 편람도 예상보다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 우리 방 식구들이 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왜 안 할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뭐를 함에 있어서 꼭 이거 괜찮다 하는 것에는 아끼지 말고 좀 과감히 투자하실 줄도 알고, 또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액션 질러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이 나이에 뭔들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질문 사항이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카랑카랑하게 너무 잘해주셨나 봐요. 그러면 제가, 조금 네, 우리 강의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뵙기는 하는데 인사를 못 나눈 강사님이 계세요. 저 김선규 강사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음, 오늘 김민아 강사님 이제 몇 번 강의는 이제 들어봤었고요. 오늘 그 뭐 프로필 사진도 참 엣지 있게 잘 나왔고,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 참 엣지 있게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 PPT 구성이나 장표 폰트도 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제가 아직 책을 가까이 하는 내공이 좀 부족해서 전반부는 이 강의를 어떻게 해석을 소화를 시켜야 되지?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헤매다가 마지막 그 실습 단계에 와서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거구나라고 하고 예시로 아까 어, 사회를 봐주셨던 이혜진 사회자님께서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을 100% 이해는 못했지만 한 바구니 가득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진심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또 제가 올해부터 이제 겸임 교수로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뭐 어깨 너머로 또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실전에 강의는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여기에서 몇 년 동안 들었던 그 내용만 갖고도 3월 6일 날 첫 강의를 갔는데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잘 수업했습니다. 어제도 3주차 수업을 하고 왔는데 더더군다나 4학년 논문 지도예요. 저 일반 디자인 코칭도 아니고 논문 지도를 해야 되니까 수업하기 전날 제가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서 강의해 주시는 강사분들이 믿금시에 15분이든 오늘 같은 1시간이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준비를 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의 소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저의 이제 근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배워갑니다. 네, 배워가고요. 마지막 주신 미션 4가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제가 활자로든, 마음으로 쓰든, 또 이렇게 직접 펜으로 써보던, 그런 연습들을 오늘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한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김선규 다음에는 좀 미리 알려주고 싶으세요. 강사님, 오늘 강의 소감 청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넘었긴 한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후기. 그러면 네. 네, 오늘 강의 후기로 많이들 남겨주시고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잘 해주신 우리 김진아 교육운영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그 이마록 연구원님이 인생책 리스트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질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책을 활용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후기 많이 부탁드려요. 여기는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안녕히 할게요.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뿅. 네, 뿅. 신난다. 다음